불광출판사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불광시의 행복한 책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불광시 양민호입니다. 오늘은 조선시대 불상이 복장 기록 연구 저자이신 유근자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그러면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근자입니다. 네. 본격적인 책 얘기는 들어가기 앞서서 짧게 근황 토크 한마디 나눴으면 좋겠는데, 네. 방학을 했잖아요, 네. 대학교. 네. 이제 방학이 시작됐는데 어떻게 네. 더 여유가 생기셨을지 아니면 더 바빠지셨을지, 네, 방학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이제 막 시작했지만. 네. 네. 이제 방학을 했으니까 학기 중에 미뤄놨던 일들, 예, 이제 특히 제가 동국대 예술대학원에서 예술대학에서 이제 석박사 과정 강의를 했었는데요, 지난 학기에. 근데 이제 특히 이번에는 인도 불교 미술이어가지고 이제 번역하는 작업을 함께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일부는 그 교열을 작업을 했었는데 이제 못했던 부분들도 이제 정리해서 다음 학기에 이제 그 대학원 분들한테 나눠줘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간다라 부처님, 미술로 표현된 간다라 부처님에 관한 이제 책 내는 그 작업에 이제 몰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학이라고 해서 역시 교수님들은 그렇게 널널하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잠깐 책 얘기, 본격적인 얘기 들어가기 앞서 또 잠깐 먼저 한 말씀 여쭙고 싶은 게, 이 책이 이제 복장 기록에 관한 내용인데, 네. 그리고 복장 기록이 무엇인지 네. 조금 쉽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뭐 들어는 본 것 같은데, 네. 정확히 이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 꽤 계실 것 같아서요. 네. 일단 우리가 불탑은 네. 뭘 모시기 위해서 불탑을 조성해요? 부처님의 사리를 네. 모시기 위해서 불탑을 네. 조성을 하죠. 그러니까 사리가 없는 탑은 신앙의 대상이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 여기 조계사 근처에도 네. 불구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 불상을 팔기도 하죠. 네. 그러나 그건 신앙의 대상은 될 수가 없죠. 즉 불상이 신앙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점안식을 네. 거쳐야 되는데, 그때 이제 사리를 탑에 넣듯이 네. 부처님 배 안에 이제 사리에 대신되는 이제 복장품들을 넣는 거죠. 네. 그래서 복장 의식을 거쳐야지만 이제 신앙의 대상이 되는 거고, 그 복장 의식을 치를 때 이제 다양한 것들이 들어가지만, 그 가운데 제가 주목했던 복장 기록이라는 것은 불상을 조성한 발원문 혹은 불상을 조성한 조성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왜 이 불상을 조성을 했고, 그때 시주자는 누구이고, 시주 물품들을 시주한 분들은 누구이고, 불상을 조각한 장인들은 누구이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서 저는 복장 의식보다는 이 기록에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이제 책 제목을 복장 기록이라고 지은 거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보통 사찰에 가서 이렇게 네. 대웅전이라든지 이런 정악들에 가서 보는 이제 불상들, 그런 네. 것들에는 기본적으로 다 이제 이것들이 그렇죠. 들어가 있는 건가요? 복장 의식을 치른 이후에 모셔놓은 신앙의 대상들이기 때문에 네. 모든 불상에는 다 이런 발언문이라든가 조성기, 복장 기록이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선생님이 좀 전에 이렇게 복장 기록에 주목을 하셨다고 했는데, 네. 특별히 그 복장 기록에 주목을 해서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네. 그건 이제 정부 교육부 산하에 한국연구재단이라는 곳이 있죠. 거기서 그곳에서 이제 모든, 예전에는 이쪽 인문학하고 이쪽 과학하고 이렇게 분리가 네. 되어 있었는데, 이제 과기부가 없어지면서 그 연구가 한국연구재단으로 통합이 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다양한 그 연구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 토대 연구라고 해서 3년짜리 토대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미술사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할 때 그 연구소 소장님이었던 문명대 교수님께서 그 3년짜리 토대 연구를 기금을 받았는데 그게 조선시대 기록문화재 집성이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불교 조각, 그 다음에 조각에는 복장기, 그 다음에 해화에는 화기, 불화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네. 화기, 그 다음에 공예 같은 경우에는 범종이라든가 이런 데 기록된 또 명문, 그 다음에 건축 같은 경우에는 상량문, 이런 걸 3년에 걸쳐서 체계적으로 집성하는 그 프로젝트에 제가 참여를 했고, 거기에 이제 제가 불교 조각 부분을 문명대 교수님과 함께 담당을 하게 되어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연구소 차원에서 시작이 네. 되었고, 저는 거기에 연구 주제를 받은 거였죠. 네. 네. 그 기록이라고 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범종이라던가 상량뭐 엄청 네. 이렇게 네. 다양한 곳에 기록들이 남아있을 것 같은데 네. 특별히 이제 네. 이 복장 기록에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신 아, 평소에 뭐 좀 더 이렇게 이제- 궁금하셨다거나 네, 아니요, 이제 저희는 그, 이제 대학원에서 논문을 쓸 때 네. 자기 전공이 정해지는 거죠. 네. 근데 저는 불교 조각 전공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조각 부분을 맡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불상의 복장기를 네. 연구 주제로 배정받은 거죠. 네. 이 기간이 총 이렇게 지원 사업 기간이 3년 그리고 네. 또 추후에 또 2년간 또 개인적으로 또 네. 연구를 하시 총 5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는데 네. 짧지 않은 기간인 것 같아요. 그 연구 기간 동안 뭐 과정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네. 것들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그 2010년 9월부터 2013년 이제 8월까지 그 토대 연구 기간 때는 지역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서울, 경기, 강원도, 또 충청 남북도, 뭐 전라 남북도, 경상 남북도 이렇게 지역을 나눠서 이제 조사를 해서 3년간 조사를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역적으로는 그렇게 조사를 하되 그 연구 주제는 이제 연도를 끊었죠. 조선시대를 크게 1기, 2기, 3기로 나눠서 그렇게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제 분석하는 그런 작업을 진행을 했고, 그 과정 중에 이제 사찰의 협조를 구해서 저희가 이제 현장에 가서 네. 이제 조사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그때 그러면 담당하셨던 지역은 예, 어디셨어요? 저는 이제 제가 담당했던 지역은 서울, 경기, 충청 남북도, 그 다음에 전라북도, 예, 이렇게 거의 이제, 전국이네요. 예, 그렇게 이제 나눠서 해도 이제 조사는 다 같이 하셨어요. 조사는 다 같이 하고 이제 그 정리할 때 이제 정리. 지역만 나눠서, 예, 왜냐면 양이 굉장히 방대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일일이 그 대조하는 작업들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개인으로 하기에는 너무 벅차고요. 팀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가능했던 거죠. 시간이 꽤 많이 소요됐던 것만큼 네. 그 안에서 이렇게 연구하신 과정에서 에피소드들도 좀 많았을 것 같은데 사실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어려운 힘들었던 점이 꽤 있으셨을 것 같아요. 뭐 어떤 특별한 에피소드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예, 그러니까 이제 에피소드는 크게 이제 현장 조사를 갔을 때의 에피소드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다른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왜냐하면 복장은 은밀하고 네. 또 신비롭고 함부로 열 수 없는 자료이기 때문에 근래에 새로 복장이 개봉되는 것은 우리가 조사를 할 수 있더라도 과거에 복장이 열렸던 경우에는 다시 개근불사 이후에 다시 납입된 경우가 있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사진만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료 얻는 일들은 이제 어려운 에피소드 가운데 하나고, 이제 국내 조사보다는 일본 조사 때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많죠. 네. 왜냐하면 일본에는 이제 불상 조사보다는 이제 다른 분야입니다만 불화, 네. 예, 특히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대부분의 불화들은
17세기 불화인데 네. 고려 불화와 조선 전기, 임진왜란 이전 시기의 조선 전기의 불화들은 일본 사찰에 굉장히 많이 네. 남아있죠. 그러니까 개인이 연구자 차원에서 조사할 때는 일단 비용이 많이 들고 일본에서 협조를 해준다 해도, 그러나 여기에는 이제 연구비가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자료들을 이제 팀이 가서 조사해서 그 좋은 자료들을 얻을 수 있었던 이제 그런 일본 조사 때가 제일 재미있고 흥분되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불상이라는 게 네. 사실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봐서 네. 찾아보니까 이거 불교가 전래된 것 동시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들어온 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삼국시대부터 쭉 있어 왔는데 이제 이 연구 주제를 조선의 불상으로 네. 정한 네. 어떤 이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보시면 삼국시대의 불상은 네. 이제 소형의 조각, 네. 소형의 금동 불상이 위주이고 절의 원룸 소장체에 있는 것보다는 대부분 다 박물관에 들어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그때도 아마 복장을 했을 것이지만 복장 기록이 없죠. 남아있는 게 예, 없고 통일신라 시대 때는 이제 대부분 석굴암 부처님상을 비롯해서 석불 네. 위주이죠. 거기도 기록을 그다지 찾을 수는 없고 이제 석불에는 주로 이렇게 뒤에다가 돌에다가 새겨 놓죠. 네, 그런 경우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려시대 때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1592년에 임진왜란 겪고 네. 또 얼마 후에 1597년 정유재란 겪고 또 17세기 들어와서 청나라의 부상과 함께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겪고 이러면 특히 이제 그 장기간에 걸친 전쟁은 일본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죠. 그러니까 정유재란을 거치면서 대부분의 사찰들은 불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제 현재 우리가 사찰에 가면 볼 수 있는 불상들은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다 17세기 이후의 불상들이죠. 그런데 그 불상들에는 잘 법당을 지키고 있고 뭐 장소가 이동되는 경우는 있더라도 복장 기록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록이 많이 있는 조선시대 불상에 주목하게 됐던 거고, 또 하나는 예전에는 함부로 복장을 열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조선시대 불상들이 이제 국가문화재로 지정되게 네. 이르는 거죠. 그 이유는 불복장의 발견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근불사를 하기 위해서 복장을 이제 열게 되었을 때 네. 학자들하고 이게 연결이 되어서 이제 그 안에 뭐 우리가 그동안 잘 보지 못했던 오래된 경전들, 뭐 고려 사경을 비롯해서 오래된 경전과 함께 이 안에 그 문화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확실하게 불상이 언제 누구에 의해서 조성되었다라는 기록이 나오니까 고려시대 때 불상까지 한정되어 있던 국가 지정문화재가 이제 조선시대로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찰에서 불사하는데 이제 도움도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근불사할 때는 스님들이 이제 인식이 바뀌어서 이걸 조금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국가 문화재로 지정받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맞물려 가면서 이제 대대적으로 그 복장 기록들이 알려지게 된 거죠. 그걸 이제 우리 연구하는 사람들도 그걸 연구 테마로 조선시대가 이제 부상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연장선에서 이제 조선시대 불상에 이제 주목하게 된 거죠. 지금 전국에 사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불상들 가운데 이제 조선시대 조성된 것들이 대략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90% 이상이죠. 그래요? 네. 그러면 연구할 거리들이 여전히 굉장히 많이 있는 것 조선시대는 엄청 많죠. 그러니까 저희가 석사과정 다닐 때까지만 해도, 그리고 이제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대부분 불상은 고려시대 때까지로 한정이 되어 있지 조선시대에는 연구에 넣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선생님들의 노력으로 박사 논문으로 조선 후기 불상들이 주목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조선시대 붐이 일어나게 됐던 거고, 그런 붐 안에서 이제 오랫동안 이 분야의 연구를 해왔던 이제 문명대 선생님께서 이런 아이디어를 낸 거죠. 조선시대에 이 불교 미술에 대한 기록들을 좀 집대성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연구재단에 연구비를 신청한 거고, 그래서 연구비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좀 연결해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 보면요. 그 복장과 복장 기록의 의미랄까, 가치들, 뭐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시대의 어떤 뭐 문화 그런 것들이 담겨 있어서일 텐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그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에 우리가 물건을 살 때 그 이 물건이 어느 회사 제품이고 그 소재는 무엇이고 가격은 얼마고 뭐 이런 것들을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이제 절에 있는 뭐 불상, 불화 모두 마찬가지인데 탑도 신앙의 대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졌다가 이제 미술사라는 학문이 생기면서 이런 걸 학문적으로 접근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제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기록입니다. 그런데 고려시대 때까지는 그런 기록들이, 그러니까 불상 안에 있는 복장기라든가 또 고려시대 불상 자체가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조선시대에 접어들면서 특히 이제 목불 혹은 진흙으로 만든 소조불들이 많이 조성됨으로써 이제 이 복장들을 잘 납입을 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발견됨으로 인해서 이제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 거기에 이제 예를 들면 늘 우리가 사찰에 들어가면 일주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혹시 일주문에 뭐 어떻게 쓰여 있는지 아세요? 글쎄요. 예를 들면 주목을 한 번도 빨리 지나치기가 해인사 없어서. 같으면 뭐 가야산, 해인사, 산 이름과 절 이름이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록도 보면 이제 지역이 나오죠. 예를 들면 경기도 어느 지역 무슨 산, 조계사. 그래서 이제 어떤 인연으로 이 불상을 조성한다라는 이제 발언문이 나오게 되고, 그때 이제 이런 발언문을 받을 때도 그 당대의 이제 고승이 쓰시거나 아니면 그 지역의 최고의 문장가들이 이제 그 발언문을 쓰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 이 불사를 추진했던 주지 스님은 누구이고 화주 스님은 누구이고 그때 소임자들은 어떤 스님들이고 이 당시에 불상을 조성할 때 이 사중에는 누구누구 어떤 스님들이 살고 계셨고 이제 그러한 전체적인 그 당시에 사찰의 규모를 알 수 있는 스님들이 기록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주로 조선시대에는 스님들이 다 불상을 조각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어떤 스님이 수조각승이 되어서 몇 명의 스님들을 거느리고 이 불상을 조성했는지 이제 그 내용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시주자들, 그래서 이제 큰 시주를 한 대시주자부터 해서 일반 시주자, 그 다음에 복장 안에 넣어지는 뭐 화엄경이라든가 법화경 제일 많이 들어갔거든요. 이런 법화경 시주자는 누구이고, 또 그때 하게 되면 이제 스님들이 복장 의식을 하게 되면 불사를 토할 때 의식을 같이 했었기 때문에 그 스님들이 드실 뭐 장, 그런 이런 된장이나 간장을 시주한 분들은 누구이고, 또 이제 불상 같은 경우에는 얼굴 부분에 칠해지는 금은 누가 시주하고, 손에 칠해지는 금은 누가 시주하고, 이 몸에 칠해지는 금은 누가 시주하고, 이런 분들이 이제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당시에 우리가 이미 지나쳐 버렸던 그 당시에 불교사, 불교 신앙, 스님들, 어떤 스님들이 어떤 절에 몇 분이 머무셨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불교사 연구의 자료. 엄청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네요. 시주자뿐만 아니라 스님들이 당시 때 뭘 드셨고 음식에 관련된 것까지 기록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복장기도 있고, 이제 아주 간략하게 또 기록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후대로 가면 갈수록 그 상투적으로 들어가는 이제 문구들이 이제 정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띠게 되죠. 좀 형식이 잡혔다고 해야 될까요? 잡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사에 동참한 모든 분들이 모든 고통을 여의고 하루빨리 성불했으면 좋겠다. 이 문구가 이제 고정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 기록들 보면 이제 누가 조성 이렇게 조각을 했고 네. 그런 이름들이 이제 다 기록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유명한 그 주로 담당하셨던 분들. 왜 우리 요즘에도 보면 뭐 어떤 조각을 하나 만든다고 네. 하면 예를 들어 뭐 탑을 만든다고 하면 네. 그 분야에 네. 이렇게 이름 있는 분들이 이렇게 주로 많이 만드시잖아요. 네. 혹시 그런 분들 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 이분이 많이 조성한 기록이 남아있다 하는 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마도 조선 전기에는 그 스님보다는 네. 그 왕실 소속의 이제 화원들. 음. 왜냐하면 조선 전기에는 업불숭의 정책을 썼다 네. 해도 왕실에서 발언한 불상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참여를 하다가 이제 임진왜란 이후가 되면 이제 스님들이 그룹을 형성해서 이제 불상 조성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뭐 수연 스님 같은 분은 이쪽 서해안 지역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강화 전등사를 중심으로 해서 네. 쭉 하는 데서 이제 한 그룹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고, 또 17세기에 최대 우리나라의 그 불사를 하는데 최대 인물은 네. 벽안각성 스님이세요. 이 벽안각성 스님은 왕실과도 관련이 있었고, 또 잘 아시는 이제 의승군 네, 수장도 하셨고,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법주사라든가 뭐 화엄사, 순천 송강사, 완주 송강사, 또 하동 쌍계사 이런 대형의 불정과 대형의 불상을 만드는데 이 스님이 증명으로 참여를 하셔요. 그러면서 일정한 조각가가 이제 스님과 관련을 맺게 되는데, 예를 들면 현진 스님파라든가 혹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네 사찰은 주로 청원 스님이라는 조각승을 거느리고 스님이 불사를 하셔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그러한 스님들이 하나의 그룹들을 형성하면서 제자들을 길렀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또 이제 후기로 가면서 수많은 파들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18세기에는 주로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했던 화엄사 각황전 아시죠? 우리나라의 최대의 불전, 숙종 때 지어진, 거기에는 이제 생란이라는 스님이 주로 전라도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그분의 제자들과 그룹을 형성해서 한다거나, 그래서 이런 조각성 그룹에 대해서는 이미 저기 경주 동대 캠퍼스에 있는 송은석 선생님이나 또 문화재 감정관으로 있는 최선일 선생님들이 이제 이미 그런 부분들은 연구를 많이 해놨습니다. 조각성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들을 알고 사찰들을 방문하다 보면 네. 이렇게 불상을 볼 때 이렇게 이러한 흐름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살펴볼 수 있어서 예. 되게 유의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제 좀 관심이 있다면 나는 예를 들면 수연 스님이 중심이 되어서 만든 불상들의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고 싶다. 그럼 이미 이제 리스트업이 다 돼 있으니까 그 상들을 중심으로 쭉 탐방을 해도 좋을 것 같고요. 또 나는 뭐 청원 스님이 만든 불상들을 보고 싶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법주사, 그 다음에 불의 화엄사, 순천 송강사, 뭐 하동 쌍계사, 요것만 또 이렇게 잡아 설계 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또 생난 스님이면 또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콘텐츠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템플스테이나 또 이렇게 사찰 순례 같은 것들 많이 가는데, 그런 것들 안내할 때도 그런 것들 좀 이렇게 가미해서 역사적인 내용들, 미술사적인 내용들 진행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제가 이제 하나 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전 이제 완주 송강사에 그 작년부터 문화재청 사업으로 전통문화재 활용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제를 벽안각성 스님을 잡아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 벽안각성 스님이 중간한 사찰 탐방 체험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이제 지금 이번 주 30일 날도 법주사를 가게 되는데요.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저도 기회가 되면 언제 한번 참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상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것도 있고, 또 보시는 분들도 좀 궁금한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한 건데요.
조선시대 불상이랑 고려시대 불상이랑 네.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그러니까 양민호 선생님이랑 저랑 외모가 다르잖아요. 네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려 초 같은 경우에는 혹시 논산의 은진미륵이라고 관촉사 아세요? 저는 가보지는 못해요. 그 관촉사에 네. 가면 마당에 네. 아주 거대한 보살상이 있어요. 네. 얼굴은 거의 역삼경에 가깝고 몸은 아무런 굴곡이 없는 원통형. 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석굴암 부처님은 네. 이미지 있잖아요. 네. 통일신라 8세기 중엽의 최고의 부처님상. 그런데 이 관촉사는 고려 초의 양식은 전혀 별개. 그러니까 이제 하면 큰 부처님이 돼 외모는 이제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되지만 조금 약간 투박한. 네. 그러나 고려 후기가 되면 이제 그런 양상을 잘 볼 수 있는 실물을 볼 수 있는 곳이 청양의 장곡사라는 절이 있어요. 거기 이제 거기는 대웅전이 두 채예요. 상대웅전, 하대웅전. 대웅전에는 석가열애가 모셔져야 되지만 거기는 고려 시대 1346년에 조성이 된 우리 거의 등신대 크기의 약사열애가 있어요. 거기 보면 얼굴이 그냥 아주 갸름하면서 이 어깨가 좁으면서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 네. 그건 이제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는 단화 양식이라고 하는데 진짜 단한 그런 모습의 상이라면 이제 조선 시대가 되면 굉장히 다양화돼요. 조선 초에는 새로 그 명나라 불상이 들어와서 기존의 우리나라 불상하고는 전혀 다른 인상. 예를 들면 저 책에 이제 첫 번째 화보로 넣었던 흑석사, 지금 영주 흑석사에 있는 부처님상과 눈이 이렇게 되고, 이제 고려시대 전통을 이으면서 어깨는 좁으면서 상체가 긴 그런 상이 되다가, 이제 17세기 이후가 되면 이제 다양하게 되는데, 이제 거대해지면서 이제 상호도, 얼굴도 달라지고, 이제 이 인체 표현도 달라지는, 그런 큰 변화들이 있고, 이제 헤어스타일에서 큰 변화들이 있죠. 이 부처님 머리 위에 이렇게 살이 솟아오른 육계상이 있는데 혹시 석굴암 생각해 보시면 부처님 이 머리 위에 뭐 장식이 있어요, 없어요? 기억으로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 왜 법당인가 부처님 보면 여기 머리에 이제 상투 여기 사이에 반달 모양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 구술이라 해서 이제 계주라고 하는데 이런 이제 이 육계와 이 머리 중간에 중앙계주라는 그 계주가 나타나는 게 고려말 부처님 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가 되면 조선초가 되면 이 육계 위에도 또 구술이 얹히게 돼요. 정상계주가. 그래서 크게 헤어스타일에서 이런 계주가 표현되는 것은 고려말. 그다음에 조선초가 되면은 계주가 두 개. 표현되어서 그런 계주가 중앙계주와 정상계주가 없는 불상의 스타일도 있고 중앙계주만 있는 불상도 있고 정상계주까지 나타나는 그래서 이 상호 부분에 있어서 시대적인 특징을 이제 쉽게 일반인들도 관심을 갖고 보시면 쉽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뭐 간단히 정리하면 조선시대로 올수록 좀 더 개성이 있어지고 이렇게 장신구들이 조금 헤어스타일만 헤어스타일 부분에서 그런 부분도 사찰 같은 데 가실 때 불상을 보실 때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 책이 나온 지 이제 딱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달하고 며칠 지났거든요. 이 불교 이렇게 좀 더 미술사적으로나 아니면 학술사적으로 봤을 때 이 책이 가지는 가치라고 할까요? 의미가 어떤 게 있을지. 뭐 책을 쓰시고 연구를 하시고 책을 쓰신 저자 입장에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쓴 책의 가장 큰 의미는 일단은 미술품에 대한 기록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상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미술사에서 접근할 수 있는 자료이되 그 내용은 불교사라든가 불교 신앙사 연구에도 아주 기본적인 텍스트가 된다라는 점이죠. 그러나 불교 교학하는 사람들이나 불교사 하는 사람들이 접근할 수는
쉽지 않은 자료인 거죠. 왜냐하면 불상 조사를 하면서 복장 조사를 같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자료를 모아놓음으로 인해서 그런 불교사라든가 불교 교학 하는 분들이 이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점이고, 미술사 하시는 분들은 영역을 확대해서 그동안 조각성의 계보라든가 시대적인 양식적인 특징에 포커스를 뒀는데, 그 외에 저처럼 다양하게 그러면 조각성들은 독자적으로 움직였을까? 아니면 그 불사를 추진했던 그 스님들하고 연계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이런 것들을 밝힐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시대에 따라서 시주를 하는 시주 물목들이, 물품의 종류들이 다양해질까? 아닐까? 뭐 이런 것들도 하나의 그런 연구 자료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정리했다라는 점에서 아마 미술사적인 의미와 그 다음에 이런 불교사적인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두 학문들을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에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복장 기록이라는 게 어쨌든 글로 남긴 기록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그 이제 조선시대 때 이제 한글이 만들어지고 하면서 이제 한자에서 한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그런 기록들도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 측면에서 또 연구를 해보면 좀 국어사적으로도 어느 정도 연구해볼 만한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그 세종대와 세조대를 거치면서 불경에 대한 언해본, 한글을 해석하는 언해본들은 조성이가 되었지만 불상 조선기는 다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점이고요. 가끔 이제 여성 시주자들이 있는 그런 언문들이 들어가는, 그러나 주는 한문이고 언문으로는 부수적으로 예를 들면 법주사 아시죠? 법주사 대웅전에 있는 부처님상의 복장기는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제 시주자들을 가끔은 언문으로 아주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경우, 예를 들면 또 하나는 저기 백담사 아시죠? 우리나라 조선시대 불상 가운데 처음으로 보물로 지정된 상이 백담사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이에요. 거기에도 이제 언문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는 한문입니다. 국어학적으로 주목해 볼 것들은 시주자들의 이름 표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무슨 자인지 너무 어려운 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바지 교정하면서 제가 이제 남편이랑 이제 마지막 그 부분은 같이 이제 공통점을 찾다 보니까 이제 글자를 만들어 넣어야 되나? 그런데 아니야, 한 번에 계속 같을 동자에 이렇게 질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똥인 거예요. 뭐 대똥 이런 이름에. 그러니까 이두식 표기,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조선시대의 이두 연구에는 굉장히 중요한 국어학적인 의미들이 있다라고 봅니다. 이 연구를 하실 때 따로 뭐 그런 분야의 분들과 뭐 이렇게 조언을 하거나 같이 연구를 했던? 거기까지는 진행되지 못했고요. 그냥 기존의 그 이두 연구해 놓으신 분들의 자료를 이제 참조해 보고, 이제 왜냐하면 그 많은 시주자들의 그런 표기까지는 주목하기에는 좀 여유가 없었고요. 이제 그 부분들은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두 연구하시는 분들이 해줬으면 하는 분야입니다. 시주자 얘기가 나와서 궁금한 게요. 어떤 이 시주자를 가는데 보통 이제 그 불상을 조성한다는 게 간단한 일은 아니라서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나라의 차원이라던가 아니면 좀 이렇게 유지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뭐 그런 분들이 하셨지 않을까라는 가장 큰 시주자 이름으로 올라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시주자를 가운데 조금 특별한 분이 있다고 하면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이제 아무래도 일반 개인들에 관한 기록들은 뭐 족보를 뒤져도 잘 찾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기록의 대시주자라고 나와 있는 분들을 찾는 경우는 아주 어려웠고요. 이제 왕실에서 발원한 것들 가운데 이제 잘 아시는 뭐 효령대군이라거나
혹은 태종의 후궁들, 네. 태종의 후궁들하고 그다음에 성종의 후궁들이 이제 시주한, 이제 후궁들은 그런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분들 시주자 가운데 주목되고, 그다음에 어떠한 연유로 제주도에 갔는지는 모르겠으나 제주도에 서산사라는 절이 있어요. 거기에 아주 조그마한 보살상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당시 이제 관찰사, 네. 그 이름, 그 이제 조선 왕조 실록에 나오는 이제 그 정도. 인데 제일 시주자 가운데 제가 이제 주목이 되었던 것들은 그 태조의 후궁인데, 그 딸 정영주라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딸이 일찍 죽어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왕이 죽으면 조선시대 후궁들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비구니 스님이 되셔야 돼요. 스님이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궁 안에 소속된 이제 절에 이제 머무시게 되는데, 이제 명빈 김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제 그분이 누구를 키우게 되냐면 이제 세종의 것으로 세종의 왕자를 키우게 돼요. 그래서 이제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이 흑석사, 네. 네. 한번 화면으로 보여드려 볼까요? 맨 첫 페이지에 있는 영상입니다. 네, 요 사진인데. 요 보여드려 볼까요? 요 화면이 잘 잡힐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처님 상이 기록을 두 개가 이 이제 불상을 조성을 하게 되면 이제 시주를 모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주를 모으는 글하고 그다음에 불상을 조성하고 나서 조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기록한 이게 두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요. 이 부처님 상이 이제 그동안 이제 단편적인 연구는 있었지만 제가 이렇게 이제 깊게 좀 들어가 봤더니 바로 조선시대 최대의 비극을 맞은 왕 하면 누구를 들으시겠어요? 비극적인 삼촌에 의해서 단종. 예, 그러니까 단종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이 부처님 상을 조성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단종이 1457년에 결국은 삼촌이었던 세조에 의해서 처형이 되게 되는데, 이 부처님 상이 1458년 1년 후에 완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주를 권하는 글은 1년 전에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일주기가 되는 해에 이 불상을 완성을 하게 돼요. 그런데 아까 태조의 후궁이었던 명빈 김씨가 세조의 아들 가운데 금성대군이 있어요. 아니, 세종의 아들 가운데, 그러니까 단종의 동생이죠. 이 금성대군이 이 단종 복위 운동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 같은 존재가 금성대군이에요. 그래서 단종과 금성대군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이 부처님 상을 조성했던 거고, 거기에 이제 여기 조선기에 이 뭐뭐라는 단자가 있는데 그걸 그동안 아무도 그것을 제대로 읽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분명히 외자이니까 왕실의 한 인물이 아닐까. 그래서 쭉 조사를 해봤더니 효령대군의 아들인 거예요. 이채라는 분이. 근데 이 효령대군과 또 이 단종의 왕빈가하고 또 연관이 있어서 결국은 인척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이 흑석사 불상을 만드는데 이런 왕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조선 초의 비극적인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기원하기 위해서 조성했다. 거기 이제 시주자로 그런 태종의 후궁들이 참여하고 있는 그런 점들이 이제 굉장히 눈에 띄는 대목이었습니다. 혹시 그거 외에는 뭐 또 다른 기록들 중에 소개해 주실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가장 최근에 발견된 상인데요. 해남의 대흥사 아시죠? 예, 해남 대흥사의 이제 주 불전은 석가열을 모신 대웅전인데, 거기에 이제 석가열의
약사열애, 아미타열애 네. 3세 불상이 봉안되어 있었는데 그 개근 불사를 하기 위해서 복장을 열었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아주 많은 복장물들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1612년, 그러니까 1597년 정유재란 때 이 사찰 대흥사가 크게 피해를 입어서 1612년에 대대적인 불사를 했고, 그 조선 임진왜란, 정유회란 직후에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대형의 불상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안에 많은 법화경과 화엄경 등이 아주 그 세 부처님상 모두에서 대량 만들어져서 이렇게 발견되게 됐어요. 거기 이제 그 조선기가 네. 당시 시대적인 상황, 전쟁으로 피해를 입었던 그 상황들을 기록하고 있어서 이 삼남지방이 이 임진왜란보다는 정유재란 때 대대적인 피해를 입었구나. 이제 그런 걸 학계에 소개시키고 그러고 나서 조사 끝에 이제 본물로 지정이 되어서 그게 가장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 이제 복장 조사를 제가 다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아주 뜻깊은 예. 작업을 하신 것 같아서. 예, 그때 이제 엄청 고생은 했었는데 대흥사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기억에 남죠. 그 발견된 것을 일일이 다 조사를 해서 목록화하고 문화재 지정까지 다 할 수 있어서. 복장 안에 들어간 유물들이 이제 조선시대 네. 쭉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다양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조금 특징적인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그런 정유재란 기간이나 이럴 네. 때 지나고 조성된 것들이라면 뭐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특징적인 물품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사리에 해당되는 네. 그 후령통이라는 이제 통 안에 네. 부처님을 상징하는 이제 그 후령통이 제일 그건 모든 불상에 네네. 다 들어가기 때문에 핵심이기 때문에 이제 그 후령통 외에도 이제 불복장 안에 그 들어가는 경전들이 이제 주가 네. 법화경. 그래서 네. 법화경에서 강조하는 불상을 조성하고 뭐 사경을 한다거나 탑을 만든다거나 이랬을 때 그 공덕이 굉장히 수승하다. 네. 그런 사상들을 담고 있는 경전들이 이제 다량으로 넣어지고 있다라는 점은 이제 공통적인 시대적 특징이지만 이제 후대로 가면 갈수록 상은 작아져요. 네. 이제 특히 18세기, 17세기를 지나면 불교 미술의 주는 이제 불상을 만들 만한 여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불화들이 차지하고 불상들은 소형화되고 작아요. 그런데 시주자는 훨씬 많아진다는 점이죠. 그건 좀 신기하네요. 네, 왜냐하면 이제 큰 시주자가 없고 많은 사람들이 조금 돈을 내서 네. 이제 시주에 동참한다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제가 크게 주목했던 부분 시주자층의 변화인데요. 그 가운데 독특하게 네. 사당패에 들어오셨어요? 네. 그 사당패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연희를 네네.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새로운 시주자층으로 부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이제 그 후대에는 용어의 변화가 오는데 네. 남자는 거사라고 표현을 네. 했고 여자는 사당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제 한자들은 사당 같은 경우는 이제 한자 표기가 좀 달라집니다만 이 사람들이 이제 중요한 시주를 하는 시주자층으로 등장하게 되면서 이분들이 사찰에 거주하면서 네. 그러니까 가정은 이루었으되 비승비속으로 네. 살면서 이제 사찰의 건립이라든가 사찰의 불상을 조성한다나 불화를 조성할 때 중요한 시주층으로 이제 등장하는 이제 그러한 흐름들이 이 복장계에 남아 있어서 네. 이분들에 대한 네. 그 조명이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도 그러면 이제 불상을 조성할 때 이런 네. 복장이나 복장 기록들을 만들어서 같이 이렇게 보관을 하겠죠? 네. 네. 요즘엔 뭐 예전과 달리 좀 뭐 달라진 점이 있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뭐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뭐 지금도 아마 올해인가는 우리 그
복장 네. 의식이 무형문화재로 아마 지정이 네, 되나 네. 봐요. 최근에 그런 기사가 한번 네, 소개가 네.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식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건 뭐 크게 왜냐하면 그 어떠한 것을 복장으로 넣어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이미 의식집에 기록이 되어 있기 네네. 때문에 뭐 크게 그다지 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경전이 이제 뭐 요즘 네. 새로 그 인쇄한 경전이 들어간다라는 네. 차이일까요? 그럼 요즘은 조선시대는 법화경이 주로 네. 많이 이제 네. 보관이 됐다고 했는데 네. 지금도 그럼 그걸 따라서 전통을 예, 따라서 지금은 법화경이- 이제 제가 근래 조사한 거 보니까 네. 이제 금강경을 많이 금강경이 아무래도 아무래도, 인기 있는 네. 경전이 금강경, 법화경 일부, 화엄경 일부, 예. 근데 이제 금강경을 많이 넣으시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시대적으로 이제 네. 불자들이 어떤 네. 경전을 많이 보고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네.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제가 끝으로 그럼 한 말씀만 더 부탁드리고 자리 마감할 텐데요. 이제 책을 발간하시고 네. 네, 저자로서 또 네. 연구자로서 이렇게 어떤 바람 같은 게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연구자들이 네. 이 자료들을 이제 활용을 하셔서 제가 원문을 구해서 대조 작업들을 한 게 한 반 정도라면 나머지는 기존에 기록된 자료를 참조해서 실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기록들이 혹시 제가 잘못 입력해서 해석한 부분들을 이제 교정을 하는 작업도 하나 필요하고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 자료들을 좀 많이 활용을 하셔서 조선시대 불교사, 그다음에 미술사의 영역들이 좀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제 워낙 전문적인 것이고 또 복장 기록은 함부로 우리가 쉽게 볼 수 없는 기록인데 이런 걸 제가 이제 뭐 연구 차원에서 정리는 했지만 또 이제 부작용이 없었으면 하는 점들이죠. 왜냐하면 뭐 사람들이 무조건 복장을 열어야 된다거나 뭐 이런 것으로는 파급이 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복장을 열게 되었을 때 그럴 때는 이제 기록을 잘 좀 정리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선생님 말씀처럼 이 책이 이제 첫 시작이라고 네.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이걸 이제 토대로 더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그렇죠. 관련 제반 학문들이 좀 더 네. 연구를 많이 해나갈 수 있었으면 또 그런 것들이 일반 이제 불자들에게도 많이 알려지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부강출판사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유근자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너무 유쾌하게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시간이 금방 지나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책으로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 횡설수설했던 것 같습니다. 네, 불광출판사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행복한 불광시의 행복한 책 읽기 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